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동안 계속 해온 원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탈원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UAE의 한국형 원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 발로 찾아가고, 그러다가 국내로 돌아와서는 탈원전을 하겠다고 하고,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내가 못 먹는 음식이지만 남에게는 팔겠다라는 식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합니다. 네,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을 문재인 하죠. 정부에선. 그런데 그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원자력협회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세계 31개국 중에서 2018년에 전체 전력 생산 가운데 원전 비중을 확대한 곳은 16개 국가였습니다. 특히 2011년에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제가 자막에 쓰겠지만 전부 다 원전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제에너지기구의 2020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원전 발전이 조금 줄었지만 2021년에 사태가 해결된다면 2023년에는 발전량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보면 이제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였어요, 미국이. 미국도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전이 그 미국에서 그 쓰리마일 섬이라고 1979년에 사고 나고 나서 난 다음에 이제 거의 탈원전 비슷하게 얘기가 많았죠. 근데 지금 일단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 원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바이든 당선인이 그 취임 이후에 성장 에너지 확대와 기술 혁신 등에 4년 동안 2조 3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네. 선진 원자력 R&D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차세대 소형 원전을 키우겠다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큰 우리와 같은 원전 그 용량을 갖춘 것을 키운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1979년도 사고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네. 또 구글에서는 세계적 기업이죠.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이제 풍력, 태양광, 수력을 얘기하면서 네. 원전도 무탄소 에너지원이다. 결국 원전도 중요하고 원전도 개발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구글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크니까 하루에 24시간 주 7일을 가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태양광이나 네. 바람으로 일으키는 풍력이나 이것만 갖고서는 재생에너지로만 100% 전력을 공급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고 때문에 이제 거의 탈원전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 이제 원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렇게 막 전투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연구하면 우리나라보다도 앞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등일 때, 원전에 대한 기술이 1등일 때 좀 더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퇴보하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탈원전이 가능하다,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풍력으로 이 원자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보통 보면 이렇게 탈원전하고 같이 가는 게 신재생 에너지예요. 네. 사실은 원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그걸 이제 찬반론이 막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로 말이 딱 넘어가면 여기는 반대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환경 오염도 없고. 네, 그럼요. 전혀 그런 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는데 그것 자체를 반대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없죠. 그걸로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네. 자, 특히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겠죠. 양이원영이라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탈핵 운동을 벌였던 분이고 환경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고 탈원전 기조에 아주 맞춰서 가장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렇죠. 그 탈원전 때문에 아마 공천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금방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망신 떨 일이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제 핵이 나쁜 거다라고 확 얘기를 하면서 2018년도에 정부 예산안 평가서에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양이원영 의원이.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것은 지구의 태양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얘기만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구의 태양을 구현하겠다니. 지구의 태양을 만들어내겠다고요. 어. 핵융합은 태양에서만 일어나는 건데 우리 지금 지구에 살면서 네. 우리가 지금 원전 같은 거 해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태양의 현상을 우리가 지구에서 뭐를 하느냐라고 네.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로부터 불과 2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네. 그것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라는 곳에서요. 네. 인공태양을 20초 동안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K스타라고 하는 것을 그 장치를 이용해서요. 네. 1억 도 이상의 고온 플라즈마가 20초 이상 연속 발생하는 것을 실험을 했는데 네. 이렇게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를 길게 유지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양희원영의 말대로라면 양희원영이 의원이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 지구에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과연 원전하겠다면서 우리가 뭐 말도 안 되게 우리나라에서 하느냐 이랬는데 불가능하다고 한 거를 미국 나사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전을 주장하는 학생들과 이제 그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정말 금방 얼마 안 돼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핵융합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예산 삭감을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근데 이제 양이원영 의원이라는 분이 이분이 원래 양원영이래요. 근데 네, 국회를 맞아요. 두면서 네. 엄마 성도 따른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K스타에서 네. 인공태양을 만든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아마 알겠죠. 굉장히 망신. 알지만 모른 척을 하신 겁니까? 글쎄요. 제가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 측에 따르면 원가를 받는데요. 원전 원가가 60원, 네. 석탄 80원, 가스 120원, 태양광 150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원가가 전부 다 2배 이상인 가스나 태양광으로 대체를 하면 당장 이제 그렇죠. 전기료가 당연히 인상이 되겠죠. 세금을 전기료가 인상되는 게 여론이 안 좋아지면 다른 부분에서 세금을 올려서 그렇게 메꾸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혀 탈원전도 세계적인 추세도 아니고 네. 또 이제 탈원전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하는 분들도 전혀 비과학적인 얘기를 정말 비과학적인 데다가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아까 전에 이 학생들이 얘기한 게 저는 아주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는데 이제 자기는 안 먹을 거를 남한테 먹으려고 지금 파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음식을 라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라면 안 먹는데 내가 만든 라면을 너네는 좀 먹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 이런 거죠. 라면이 물론 몸에 나쁘고 그런 거 저희가 말하는 건 아니고 라면이 있어요. 근데 라면이 몸에 나쁘니까 너 먹지 마. 그리고 이 라면 나쁜 거니까 너도 먹지 말고 공장도 다 그냥 문 닫으라 그래. 라면 같은 거 생산해서 뭐해? 그런 다음에 딱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수출하는 라면 우리 라면 아시죠? 대한민국 라면 정말 최고입니다. 자, 그 얘기를 그게 투트랙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그렇죠. 투트랙. 기가 막히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자,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했는지 이건 저희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한 얘기를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또. 2016년 영화 판도라를 보고 난 다음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록 확률이 수백만 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막아야 한다. 교통사고를 막아줬으면 참 감사할 텐데 어쨌든 그런 다음에 아주 이때까지 의지가 막 강했어요. 2017년이 됐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갑니다. 이렇게 아주 또 얘기를 합니다.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아주 의지가 아주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탈핵과 세트가 신재생이라 그랬잖아요. 또 같은 해에 또 세종 그 청사에서 열린 또 국토부 산자부 회의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을 줄여나가고 미래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것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여기서도 안전한 대한민국, 그거는 안전하지 않다는 소리고 원전이 위험하다는 소리고 세계적 추세 이게 다 말이 틀려. 자, 제일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막 펌프질이 시작됐죠. 근데 이제 황당한 얘기는 이제 나옵니다. 2018년 4월입니다. 자, 지금 이 감사원에서 문제가 된 바로 4월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행정관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됩니까? 자, 이 말을 듣고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원전 담당 과장을 불러서 월성 1호기를
얼마나 더 가동할 수 있는지 보고서 쓰라 그랬는데 네. 더 가동하겠다고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국민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죽을래? 네, 그렇죠. 유명하죠. 네. 자, 그럼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냐? 줄이겠다는 겁니까, 진짜로? 네. 이런 얘기를 안 들어봤어. 어, 자, 같은 해 2018년 4월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연구 가동 중단을 물었고 산자부 장관은 더 돌리겠다는 원전 담당 네. 직원에게 죽을래. 죽을래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달, 이게 네. 또 다른 달이면 또 모르겠어요. 같은 달. 같은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원전 건설에서 한국을 선택한다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없애라고 막 죽을래 막 얘기 나오는데 대통령이 같은 달에 네. 같은 해도 아니고. 네. 예. 그러더니 또 이제 몇 달 뒤에는 체코 총리를 만나서는 또 이제 아예 사정을 합니다. 한국의 뛰어난 원전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코에서 추진되는 원전 사업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체코 입장에서는 원전을 탈원전을 위험하다고 하는데 참여를 시켜주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체코 총리를 약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예. 저도 이게 기사 쓰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네. 아니 옆에서 들은 사람은 황당하지 아니 제가 만약에 최 기자랑 같이 있는데 네. 라면 뭐 저게 그거 공장 중간에 한다고 난리 치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 외국 나가더니 아시죠 우리나라 정말 네. 너무너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요. 그러더니 아예 또 이번에는 검찰이 11월이었죠. 네. 산자부와 이제 한국수력원자 네. 연구원 한수원을 압수수색하자 이낙연 대표도 또 나섭니다. 음.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다.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라. 그러니까 여기 여당 분들이 말씀하시는 검찰권 남용은 본인들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 검찰권 남용이고 도대체 특정 수사하잖아요. 이렇게 무슨 사건 그렇죠. 저기 어디 지역에 있었던 사건 네. 그렇죠. 시장 사건 그 다음에 어디 이런 건 또 다 위험하고 그 사실 아마도 그 지금 정부의 감사원에서 이 원전과 관련된 뭐 약간 소위 말하는 절차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현 정부에서도 이 정도 발견됐다는 건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죠. 다시 수사하면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더 발견이 될 거고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원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우리 정혜영 기자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새롭게 들은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